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내피셜의 김갑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입시 초보 탈출을 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험생 특징에 따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사항은요, 대부분 검정고시생들이 정시 지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에 따라서 혹은 전형 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학교가 있고 불가능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검정고시생이 모든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세부 모집 요항을 찾아보시면요,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검정고시 성적을 과목별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인 경우는 교과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통 교대와 다르게 공주교대는 2020학년도에 검정고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인정을 해서 전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대가 그렇지는 않고요. 단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공주교대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 과목이 대부분 100점을 맞아야 1등급대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대 교과 전형은 1등급대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생들이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형 방법에 따라 학생부 비교과 활동 사항을 대체 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퇴 이후 그 학교 생활부 종합 전형에 맞춰서 최소 1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정고시생이 지원하기 가장 수월한 수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일단 연세대처럼 논술 100%로 뽑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논술 비교 내신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논술 비교 내신이란 논술 성적에 따라서 교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논술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검정고시생들이 논술 전형에 응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정고시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 적성고사 전형도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학에서 출제를 하여 학습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 적성우수자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들은 적성고사 비교 내신을 실시를 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각각의 전형 방식이 있으니까요,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검정고시생이 정시 지원을 할 경우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출신들이 지원하는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일부 대학은 농어촌의 부모 동반 6년 거주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일부 대학은요, 농어촌에 부모 동반 없이 12년 거주를 자격으로 학생들을 뽑기도 합니다. 또 어떤 대학은 수시로만 모집하고 또 어떤 대학은 정시로만 모집을 하고요. 또 일부 대학은요, 일단 수시로 모집을 하고 나서 2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정시로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모집 시기 또는 자격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재수생 학부모님께서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실 내용이 졸업 후에 주소 이전의 여부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주소 이전을 하시고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을 기준으로 농어촌 전형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관학교 지원생들은 반드시 각 사관학교별 신체 특성에 관한 규정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색약이나 생맹 혹은 몸무게에 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자격이 안 돼서 실망하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특이사항으로 사관학교 지원할 때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수시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1차 시험은 경찰대 시험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혹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은요, 한국의 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학들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수능 응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인정하는 해외 고등학교인지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졸업장이라든가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할 경우 제외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걸 대신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숙지하시고 수시 지원 전략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습치료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